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본에서 사회하고 계시는 공영환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멀리 JR을 타고 또 뭘 탔죠? 신간생을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우리 선교사님이 제공해 주시는 또 차를 타고 이거 멀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영환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효고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요오카시 타케노초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영환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이곳에 와서 공영환 선교사님을 처음 뵙고요. 또 이곳에 지역에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먼저 공 선교사님께서 고겐에 있는 도요가시 학계노조가 어떤 지역이고 또 무엇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혹은 유명한 곳인지 참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도요오카시뿐만 아니고 일본 전역에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무교회 지역이 적어도 한 2,500개 이상, 인구가 10,000명 이상 사는 곳에 그런 무교회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사는 지역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무교회 지역입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분투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공선교사님,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에 나오게 된 것이 언제부터 나오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1986년에 헌신했어요. 네. 거의 지금 한 37, 8년 정도 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처음 나간 선교 지역이 아프리카 수단이었습니까? 예. 아프리카 수단에 처음 나가셨다. 네, 그 86년에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국내에서 사역을 좀 하다가 네. 90년 되기 전에 네. 아프리카 수단으로 갔습니다. 파송이 됐습니다. 네. 또 여러 군데 다른 데 옮겨신 모양이죠? 네, 40년간 지금 4개의 선교지를 다녔는데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필리핀이고, 네. 그 다음이 베트남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일본이 네. 저에게서는 4번째 해외 선교지입니다. 와, 그러면 공선교사님을 사역을 좀 알려 그러면 한참 가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아시아 중에서 필리핀에 갔다가 또 베트남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일본까지 오는데, 이것이 일본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건 뭐 한 25년 이상. 네, 25년 정도 다른 지역에서 네, 하다가 네. 일본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것이 약 한 20년? 23년째. 23년째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시던 때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4군데 선교지를 말씀하셨는데 4군데서 사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네. 그 외국 같아요. 외국 같죠. 낯설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차례대로 86년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90년 조금 안 될 때부터 수단 사역을 가시게 됐는데, 그때 한번 해상하시면서 수단 처음 발디뎠을 때 어떻습니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교 네. 방향은 주로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쪽으로 네. 하는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거의 1%
뭐 2, 3% 미만의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수단에 처음 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네. 그 그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네, 거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요. 네. 횃불회를 이제 그만두고 네. 그다음에 아시안 미션이라고 하는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네, 네. 그 선교단체에 이제 선교사로 호입이 돼서 네. 그 수단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아, 담당하게 됐는데 네. 그 수단 프로젝트는 이제 수단 당시에 수단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 남쪽에 있는 기독교 중심의 그런 이제 마을들을 북쪽에 이슬람 세력들이 가서 네. 교회를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음. 하면서 완전히 이제 내전 상황으로 들어갔고 네. 또 현지에서 북쪽으로 이제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도 쪽으로 몰려온 그 고아들, 네. 그 스트리트 칠드런이 홈리스들이 뭐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전쟁 예, 시 전쟁할 예, 때였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직업 훈련소를 만들어서 네.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이랜드에서 아, 그걸 이제 수리를 했는데 예, 이런 예. 데서 파송된 선교사로 예. 사역을 현지에 사시켰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발디딘 어떻게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네. 됩니다. 네. 그렇구만요. 이랜드에서 그렇게 해외에 그 재난 지역, 전쟁 지역, 또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 옛날부터 많이 하셨구만요. 제가 처음 이제 처음 파이니어로 나가시게 예, 됩니까? 네.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그 이랜드에서는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네, 구호 사역 사역들을, 같은 걸 네. 많이 하시게 되었죠. 그렇죠. 그 우리 한국에 이랜드라고 하는 큰 기독교 그 사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자, 수단의 그 사역이 몇 년간 하셨습니까? 그 기간은 거의 길지는 않았고요. 예. 현지에 이제 직업훈련 센터를 세우는데 네. 문제가 이제 한 가지 봉착이 됐는데 네네. 그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그 훈련 센터 안에서 네. 코란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현지인들에게 코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철수하는 네. 그런 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철수해야만 했으니까 철수하자마자 자연적으로 이제 선교지가 옮겨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네. 두 번째 선교지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필리핀. 네, 필리핀. 네. 필리핀은 한국과 가깝죠. 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많이 그 어떤 선교 훈련차, 네. 언어 훈련차, 문화 적응차 예. 아마 많이 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필리핀에서의 사역들 한번 좀 애청자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심 사역은 이제 DF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세운 네, 그 선교사 훈련원의 이제 원장직을 좀 맡으면서 네네, 주로 이제 필드 사역은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 네, 그 산악 오지의 이제 그 원주민 사역으로 네,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단에서 사역하셨던 거하고 네. 그건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 아시아로 와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때하고 어떻게 뭐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까? 공통점은 같은 영어 문화권. 네, 영어권이었다. 네. 수단은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필리핀은 영어가 어느 정도 통역이 되는 네네. 그런 나라인데, 두 상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네, 이슬람권이었고 이쪽은 완전히 이제 캐톨릭권이었죠. 배경으로 한. 네, 그런데 역시 이제 필리핀이 캐톨릭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지식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상당히 좀 용이한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단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예, 힘들고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게 제약이- 적발이 되면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추방되고 네. 현지인 같은 경우는 뭐 목숨이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런 근본주의 국가였습니다. 네. 맨 처음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어떻든 정부의 규제 관계, 특히 네. 코란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것은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네. 일이니까 네. 철수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필리핀이었는데 예, 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 곳에서 전도하신 그때의 기억을 봐서 예, 예. 필리핀 생활이 그때 사모님도 같이 가셨나요? 예, 그때는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시고 또 자녀들도 네, 네. 자녀들도 그때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그때는 둘이었지만 지금은 셋입니까? 지금 넷입니다. 넷입니까? 와. 그래서 그러면 둘은 데리고 들어갔는데 네 셋째 딸은 현지 필리핀에서 낳고 지금 막내 넷째는 이제 일본에서 낳고 네 그러셨구만요. 넷이 됐습니다. 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족에 대한 것을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네. 넷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넷 같으면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네. 뭐 그런 혜택이 별로 혜택하고 전혀 관계가 예, 없이 예. 조금 늦게 넣으시면 혜택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오히려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지적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9살인데 네. 연령이 한 한두 살 정도 그러네요. 되는 정도의 좀 그런 이제 발달이 좀 늦은 그런 네. 상황인데 딸이 있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까?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족의 아픔도 우리 정치자들과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드님의 지적 장애가 한두 살 정도라 그러면 네, 네. 어떤 것까지 하고 어떤 것도 못 합니까? 일단은 뭐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어렵고 네. 그리고 제가 요새는 이제 시설에 이렇게 일본 정부의 혜택으로 네. 시설을 이제 매일 오전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데 네, 네.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팬티에다가 음. 그 기저귀를 이렇게 붙여서 네. 그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줘야 네, 네. 이제 그 하루에 이렇게 쓰는 양이 되고 네. 아내는 이제 그 도시락을 준비해 주는데 이 아이가 뭘 씹질 않고 넘겨요. 네. 그러니까 다 음식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네. 아주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그냥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음식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것이 이제 하루의 일과의 이제 시작이죠. 네.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참 물론 국가의 그 기관에서 케어는 하지만 부모님으로서 그 마음 아픈 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그 부모의 심정 사정이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교의 그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나중에 또 우리 일본 얘기할 때 좀 하시도록 하고요. 네, 네. 자, 이제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네, 네.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옮기게 된 이유가 네.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왔죠. 그 IMF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원이 거의 끊기고 후원이 끊기고. 네. 그래서 현지에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때 IMF가 일어나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단 돌아왔죠. 오히려
한국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겹치면서 네. 필리핀을 떠나게 된 이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필리핀을 떠나서 이제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네, 네. 돌아오셨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처남이 네. 그 한남동에서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한 부동산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처남이 저한테 이제 집도 하나 사주고 네, 네. 이제 그만 자기 여동생 이제 시키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와 있는 동안에 그 외국인 부동산 일을 좀 도와달라. 그게 전부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저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 제가 있어야 될 현장이 아닌 것 같은 네. 좀 느낌이 들고 처남이 집도 사주고 해서 이제 처음 제 명의로 된 집도 이렇게 가져봤는데 제가 살아야 될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렇습니까? 사람도 있고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한인 연합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친구인데 네, 네. 저를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저한테 그 친구의 요청이 자기 교회에 그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한데 네. 그 사람을 좀 구하고 있다. 네, 네. 그래 좋은 사람 하나 있다 그랬죠. 네. 누구냐고 그래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네. 예, 본인이 생각이 계셨구만요. 저는 뭐 베트남을 위해서 뭐 깊이 기도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일단은 이 세큘러 잡에서 네. 일단은 좀 풀타임 사역으로 환경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좀 그런 부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베트남으로 이제 옮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죠. 아, 그렇게 됐습니까? 네, 네. 예. 예. 자, 그러면 베트남에 갔습니다. 네, 네. 베트남에 갔을 때는 가족들이 벌써 넷이 함께 세 갔어요. 명이었죠. 세 셋이었죠. 명이었죠. 예. 셋이 함께 가서 베트남 사역을 하시는데 그 당시 때 베트남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좋았던 상당히 때입니까? 좀 그 완화가 됐을 때. 완화가 되었을 네. 때. 네. 여기 그때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네. 한국과의 관계는 천천히 네,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한국 기업들도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었고요. 네, 네. 하여튼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초기 단계에 제가 이제 그러시군요. 그럼 베트남은 어느 지역, 북쪽은 하노이가 있고 네. 남쪽에는 사이공, 예, 뭐 사이공 이제 호치민 호치민 시티로 가셨구만요. 예, 예. 자, 거기 가셔서 네. 역시 친구가 얘기 소개해 준 대로 네. 한인 교회에 예, 이제 어디 청년들 부교육자 전담 역할을 이제 하시면서,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목표가 어쨌든지 베트남 말을 익혀서 네. 이제 원주민 사역 쪽으로 이제 갈. 갈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베트남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네. 제가 베트남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어는 4성인데 네. 베트남 말은 6성이거든요. 네, 네. 이 인터네이션이. 네, 인터내셔널 네. 이거 왔다 아래 내려갔다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예. 예. 그래서 이게 선교사가 현지 말이 안 되면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말을 도무지 이건 배울 수가 없겠다 하는 좀 섣부른 좀 결론을 내리고 네. 이제 기도하면서 베트남에 있었던 것은 한 1년 반 정도. 아, 그렇게 오랜 네, 동안이 오래는 아니고 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그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본다면 네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베트남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 감시가 심하고 네. 예배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은 설교 원글을 써가지고 경찰서에다 제출해야 돼요. 네. 경찰이 다 읽고서 그거를 도장을 찍어야 이제 그거 가지고 설교를 설교할 수 하셨다. 있는 상황이고.
아, 그만큼 심했구만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로는 네 번째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인 교회는 그래도 열심으로 모이고 네. 또 현지 또 여러 이제 구제 사역이라든지 선교 사역들을 암암리에 네. 이렇게 해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 베트남하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캄보디아지 않습니까? 네, 라오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아주 많이 오픈되어서 네, 네. 선교사 비자까지 내어줄 정도가 되었는데 네, 네. 아직도 베트남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예.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네, 네. 지금도 역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시다가 네. 이제 어디로 가시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요. 일본을 가게 된 계기가 네. 어떠신지요? 그때 일본을 가게 된 계기가 제가 학생 4학년 때요. 네.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일본을 동경으로 갔었어요. 네, 단기 선교를 네.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한 번 온 것이 예. 아마 계기가 됐죠. 되었구만요. 예. 여러 캠퍼스 동경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사형리죠. 네. 저는 한국말 영어로 읽고 그 바이랭귀지로 되어 있어 한쪽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 네. 그 이제 그 전도진과 전도하면서 일본의 선교 사역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이제 가장 계기가 됐던 것은 새벽 기도 때 이제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네. 일본에서 꽤 큰 교회인데 음. 그 새벽 기도에 일본 청년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에나이 히데도시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분이 매 열차를 1시간 반 타고 새벽 기도를 오세요. 오, 예.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그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예. 그걸 혼자 읽고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오, 그래서 예. 이분하고 이제 좀 교제가 되면서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하여튼 좀 친하게 됐는데 저희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날 그 새벽 기도 때 네.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저 제 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하여튼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일본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는 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비자 받는데 여권 받는데 거의 1년 걸렸고 소양 교육이라고 또 그 방공 교육도 가서 한 달을 그렇죠. 받아야 되고 비자 받는 뜻도 몇 개월 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2년 반 됐을 때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게 믿음이 안 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에나이 히데도 씨가 형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 형제가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더라고요. 제게 손등에 떨어지는데 그때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16년 만에 네. 일본 땅을 가족들하고 밟게 됐죠. 그러셨구만요. 예. 그 에나이 히데요시. 에나이 히데요시의 예.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때 물론 아멘 기도하시니까 아멘 하셨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다른 여러 군데 그렇죠. 세계 나라를 예. 이렇게 방황케 하시다가 네. 때가 되매 네. 하나님께서 예. 일본에 보내셨구만요. 네. 이야 정말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을 아시는 그런 참 비밀스러운 경륜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일 오래 있었던 24년간 이곳에 계시는
일본 사이 얘기를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애청자들하고 한번 약속을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나와서 네. 일본 선교 사역을 활짝 열고 예. 풀어드리겠다고요.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공영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나누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수단, 아프리카 수단, 두 번째로는 필리핀, 세 번째로는 베트남, 그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 기간 중 가장 오래 계셨던 약 한 24, 5년간 계시고 있는 이 일본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